반갑습니다. 주식은 전쟁이다. 주전스 TV입니다. ETF를 공부해 볼 건데요.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활용법. 이게 아주 유용합니다. ETF가. 뭐 내 계좌를 지켜주는 약간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반도체 ETF 중에 이 ETF의 구성 종목은 이렇게 됩니다. 자, 코로나 때 ETF는 모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안 했다고 치면 엄청난 상승을 맛볼 수가 있었죠. 흐름이 등락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제 자본이 1,000만 원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반도체 쪽에 25%의 비중을 나는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하면 250만 원이지 않습니까? 250만 원. 이 중에 250만 원. 반이나 아니면 50만 원이나 이거를 또 4등분이든 3등분을 해서, 반도체는 어차피 지수가 상승하면 지수를 끌고 올리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ETF를 밑에서 몰빵하시지 말고 일봉이나 주봉상에서 어떤 이런 추세선을 그었을 때 하단 부분에서 편안하게 매수를 하시는 거죠. 약간 주식은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수를 하지만 ETF는 내 계좌를 지키는 수호신이다라는 생각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죠. 말이 좀 꼬이는데, 이렇게 박스를 그었을 때 개별 종목은 막 지금도 난리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ETF는 흐름이 일정합니다. 평균치를 가기 때문에. 그러면 심하게 떨어질 때마다 그냥 사시면 돼요. 조금씩. 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는 어차피 오를 거니까. 그리고 반도체 ETF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탄생 이후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반도체 빼면 시체지 않습니까? 반도체 산업이 떨어진다면 다른 산업들도 박살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ETF를 수호신으로 여기면서 은행에 저축하실 돈을 대표 ETF에서 내가 관심 있고 잘 아는 산업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계속 은행에 정기 예금 넣는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수익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내가 생각했을 때 어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봉입니다. 주봉은 보통 21선 기준 많이 삼으시는데, 뭐 이렇게 밑에서 21선에서 삼아오다가 21선을 깨거나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하락을 심하게 뭐 20일, 60일 크로스를 할 때, 이럴 때 나는 다 팔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이만큼 사서 이까지 수익을 끌고 가서 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매도 시점은 수익이 충분히 났을 때 정하셔도 되는 거고, 어쨌든 떨어졌을 때, 정말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 때 보조지표로 활용하셔도 되겠죠. 스토캐스틱이나 RSI 같은 거를 활용해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 조금 뭐 더 잘게 사시거나 흐름 좀 빠른 걸 원한다 싶은 분들은 일봉으로 가서 일봉 뭐 61선, 121선 이런 이평선들에 모아 두는 겁니다. 일단 ETF를 여기 비중을 두고 모아놓고 개별 종목을 매매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차피 ETF로 싸게 샀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사든 DB 하이텍을 사든 리노 공업을 사든 뭘 사든 간에 이 개별 종목을 매도함에 있어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내가 여기서 팔고 더 가면 배가 아프고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면, 트레이더, 정말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그런 트레이더들도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을 내가 사놓고 밑에서 잘 사모으고 있었고, 내가 지금 당장 ETF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를 눌러보면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고점까지 쫙 치고 올라갈 때 하이닉스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ETF랑 하이닉스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만약에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 치더라도 일단 하이닉스를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매도를 했다고 그 생각을 해봅시다. 매도를 했는데 더 올랐습니다. 더 오르면 따라 붙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이 ETF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팔았는 거를 어느 정도 여기서 심리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를 할 때 욕심이 조금 줄어들고 약간 가볍게 매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험처럼 생각하고, 왜 저희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조금 다치더라도 실비 넣어놨는 게 있으니까 이제 100만 원 지출해도,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반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험으로 생각하고 들어 놓으시면 다른 쪽으로 있어서 약간 과감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반도체가 여기 있는 종목뿐만 아니고 어차피 반도체 섹터 전체가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ETF가 움직이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좋다고 하는 것들만 모아놔서 이제 평균 반도체 지수보다는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최근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이닉스 비중도 높으니까 ETF가 참 매력적인 거죠. 코덱스 이거는 삼성에서 만든 거고, 타이거는 미래에셋 대우. 지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삼성이고 미래에셋 대우인데, 코덱스가 조금 더 흐름이 좋고 시총이 조금 높길래 이걸로 선택을 했고, 어느 ETF를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종목을 보고 고르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ETF랑 반도체 종목을 사신다면 ETF 반도체 하나, 종목 개별 종목 반도체 하나 이렇게 사시고, ETF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서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으면 그 추세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으면 이 추세에서 가장 싼 부분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추세를 이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추세를 이탈했을 때는 다시 추세선을 그어서 그 추세를 따라가면서 또 사면 되는 거죠. 추세선이 싫다, 나는 어렵다, 그러면 이평선 보고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11선, 21선, 11선, 21선에 조금씩 사모으는 겁니다. 왜? 나는 아직 이 구간에서도 SK 하이닉스를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사기만 하시면 되죠. 하지만 국내는 이렇게 지수가 미국처럼 끝까지 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익도 챙기면서 가는 게 좋으니까, 이 위에서도 나는 반도체를 끊어먹고 매매를 하고 싶다, 근데 좀 많이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밑에서 ETF를 차곡차곡 모아 가셨다면 어차피 이거 팔아도 여기서 반도체 가지고 있는데 라는 마음으로 매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TF를 사놓고 매매를 하면 다른 개별 종목 매매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 계좌에 코덱스 반도체라는 계좌에 한 주라도 ETF가 찍혀 있으면, 계좌는 맨날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내 계좌를 봤는데 오늘 ETF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수가 좀 안 좋고 반도체 쪽이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걸 다 사놨다 치고, 이거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봐도 되지만, 관심 종목에 넣는 것보다 한 주를 사더라도 내 계좌에 있으면 훨씬 더 자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이거 다 사놨으니까 오늘 뭐지? 왜 철강 쪽이 좋지? 라고 하면서 보면 포스코, 현대제철 이 종목들이 오늘 구리 뉴스 때문에 좋았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포스코, 엠텍, 포스코에서 리튬 광산 그것 때문에 좀 흐름이 좋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ETF를 사시고 난 뒤에 이 안에 회사들을 한 번씩은 뭐 때문에 오르고 내린지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시장을 조금 더 빨리 읽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ETF를 하나씩 다 사놓으시면, 내가 주식을 뭐 한 달, 두 달 하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10년, 20년, 그리고 노후까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진행하신 거잖아요. 시작을 하신 거니까, 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시장을 읽을 수 있어야지 조금 더 대응이 유연하고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한 주라도 여기 있는 것들을 사놓으면, 내가 약간 내동 매매를 해서 막 바이오 쪽으로 갔다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
여기에 ETF를 한 번이라도 클릭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클릭을 했을 때 건설주가 이렇게 흐름이 좋네. 그리고 2차 전지, 뭐 자동차가 올랐다가 안 빠지고 옆으로 흐름이 좋네. 어떻게 될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계속 보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떨어질까 올라갈까 고민을 하면 그게 1년, 2년 동안 계속 쌓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식 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다 보실 거고 뉴스 보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세세하게 반도체, 2차 전지, 에너지, 화학, 운송, 건설 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흐름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주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20종목, 10종목 이상의 평균을 내는 이 ETF를 보면서 흐름을 보신다면 시장을 보는 눈도 엄청 커지게 돼 있습니다. 넓어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 대표 ETF들은 여기 다른 것들도 엄청 많습니다. 석유, 금, 뭐 오만 거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딱 지수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넣어놨고요. 구성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기서 추가 누르고 일단 코덱스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 코덱스 뭐가 있는지 먼저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200, 중소형 등등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게 네버리지 인버스도 있고 뭐 차이나 뭐 중국, 일본, 미국 다 있습니다. 예, 이걸로 활용해서 내가 필요한 ETF를 넣고 한 주를 산다면 그걸 계속 굳이 investing.com이나 다른 데 안 들어가도 내 계좌에 찍혀 있는 이 한 주 때문에 내가 세계 증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ETF 활용이 엄청 중요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해본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빨리 실력이 향상되실 겁니다.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슈팅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깨진다면 하락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돌파가 나올 것이고 이제는 ETF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이렇게 추적하면서 관찰을 하시는 겁니다. 추세선은 일단 지우겠습니다. 저는 추세선을 좀 중점적으로 보지만 이제 사람마다 추세선 긋는 법이 다 다르니까 캔들과 이 병선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2차 전지를 보면 이제 정고점 부근에서 주춤하는 모습이죠. 예, 정고점을 여기서 바로 뚫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확산 등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언제쯤 뚫을지 살펴보시는 겁니다. 지금 사기보다는 조금 밀렸을 때 사는 게 낫겠죠. ETF는 약간 대형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21선을 활용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매매가 되실 겁니다. 자동차는 제가 자동차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지수가 조금 좋을 때는 자동차부터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에너지 화학도 2차 전지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송은 이제 추세를 약간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HMM 등 너무 많이 한 번도 거의 쉬지 않고 올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올랐지 않습니까? 조정이 조금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분할로 매수한다면 어차피 운송 좋을 거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글로비스, 대한항공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아직 항공 쪽이 안 올랐는데도 이만큼 올랐으니까 항공 쪽이 좋아져서 오른다면 더 치고 나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좀 분할로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건설은 안 좋을 수가 없죠. 대선 무슨 각종 선거 때마다 건설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땅은 좁은데 사람은 많고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공급을 엄청 늘리지 않는 이상 집값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은 늘릴 수밖에 없죠. 건설은 그래서 선거 때마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건설이 좋으면 건설 운송이 좋으면 철강 쪽은 당연히 좋을 것이고 증권은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온 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셨다면 이 수익을 다 맛보실 수 있었을 거고 게임도 코로나랑 같이 올랐다가 조정을 한참 받았는데 집에서 게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실적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들도 공부 한번 해보시고 바이오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추세선 살려놓을게요. 제가 좀 보는 추세선이라서
바이오는 여기 있는 것들, 바이넥스 여기 다 좋은 것들만 이제 뽑아서 이제 넣어놨습니다. 이런 것들 여기에서 관심이 이 종목 중에 하나라도 관심이 있다면 굳이 뭐 그 종목을 매수하시기보다는 ETF를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종목도 사고 ETF도 사면서 매매하시면 그게 이제 가장 베스트겠죠. 예, 이런 식으로 ETF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장주 이제 LG전자는 애플카와 전장산업 모두 휴대폰도 날려버리면서 아주 좋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의 전기차 쪽으로 제가 애플카라고 생각하고 넣어놨는 거고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지표를 대표하기 때문에 넣어놨는 겁니다. 코로나와 가장 밀접하게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바이오로직스가 대장이지만 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자기 자체 흐름 실적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셀트리온을 넣어놨고요. 또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만 넣어놨습니다. 현대차보다는 기아. 하이닉스도 보시면 ETF랑 함께 ETF가 더 좋았죠. 하이닉스보다.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는 소리죠. 지금 밑에서 잘 지지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사모아 간다면 수익이 좋게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SDI도 이제 머리를 들었죠. 아까 2차 전지 ETF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SDI가 그 2차 전지에 보시면 여기에 SDI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덜 올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ETF는 한 요 정도 올랐는데 SDI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지만 여기 박스에서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분할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 아까 자동차 ETF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세선을 따라서 잘 가고 있고 여기서 밀리기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이 안 돼서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바이든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해결 안 되더라도 앞으로 미래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적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기아차도 ETF랑 같이 보면서 잘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던 LG전자 이제 슈팅이 나왔고요.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이 매물들은 아마 쉽게 소화될 거라고 생각되고, 하지만 전고점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할 준비하시면서 지켜보고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상승했다가 21선, 대형주는 21선 잘 보셔야 되고요. 21선을 타고 아직까지는 상승을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확진자가 좀 늘어나거나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면 슈팅이 나오면서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바이오팜은 이미 바닥을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월에 MSCI 모건 스탠리 지수 이제 그 비중 확대를 한번 놓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연기금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계속 팔던 UBS까지 동참을 했어요. 확실히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약간 저는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이렇게 모든 수급과 모든 게 맞아 떨어졌을 때,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을 때 눌림이 온다면 이때 추매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내일부터는 ETF 흐름과 대장주 흐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뺀다면 이제 시간이 좀 줄어들 것이고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영상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힘내서 여러분들과 더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요것들로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